네, 안녕하세요. 창원용어고 박병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강 경제적 유인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성취 기준에서 그죠? 이번에는 세 번째 줄에 있는 인간이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2강이랑 3강을 끊었다 해서 기회비용이랑 편익 계산하는 부분 그리고 경제적 유인에 대한 부분이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결국은 편익과 기회비용마저도 사람들의 경제적 유인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연결지어서 생각하시는 그런 사고 능력을 꼭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그 이코 시스템을 했었었잖아요. 했었었을 때 여러분들이랑 뭐 예금 서비스 같은 것들도 오픈했었고 그리고 경제 교과서 같은 것 제대로 안 챙겨오면은 신용 등급 같은 것들을 뭐 강등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 종치기 5분 전에 이제 교실에 미리 들어오고 하시면 제가 30만 이코를 막 추가로 증정해드리고 그런 이벤트 같은 것들을 했었 해왔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했을 때 처음에는 5분 전이 아니라 거의 뭐 종칠 때쯤 들어오던 분들이 이제는 5분 전에 꼬박꼬박 들어오고 계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은 조금 이거 약발이 떨어져서 그런지 좀 종치기 5분 전까지 들어오시는 학생들 수가 조금씩은 줄고는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30만 이코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의 행동 변화로 다가왔었던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관련된 뭐 합리적 선택하면서 뭐 다양한 활동들을 여러분들이랑 한번 했었는데, 이거는 지금 강의 내용이랑 조금 관련은 좀 떨어지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런 것들은 좀 관련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제가 이거를 했었던 거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한다 하면은 그죠? 육성한다 하면은 관련 제품 구매 고객한테 8만 이코를 주겠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 블루투스 스피커들을 많이 사시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제적 유인의 어떤 반응 같은 것들을 좀 유도했었고 반대로 SNS 콘텐츠를 업로드를 하면은 10만 이코를 뭐 벌금 형태로서 부과하겠다라고 하면은 SNS랑 관련된 그런 어떤 제품을 여러분들이 덜 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에는 다양한 경제적 유인들이 있는데요. 경제적 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특정한 경제 행위를 하도록 혹은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죠? 뭔가를 하게끔 하는 겁니다. 뭔가를 하게끔 혹은 뭔가를 하지 않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유도라는 부분이 제일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인위적인 요인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유도를 하는 건 누굴까라고 했을 때 이 유도의 주체들은 크게 정부와 기업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그럼 유도를 하느냐? 제도와 사업 같은 것들로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도를 만들 힘은 없겠죠. 물론 기업 내부의 어떤 사규 이런 것들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그죠? 어쨌든 우리는 좀 더 국민 경제 측면으로 봤을 때 사업 같은 것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죠? 정부 같은 경우에는 좀 강제성이 높은 형태의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반면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강제성이 조금 떨어지는 경제적 요인을 제공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기업 내부에서는 그저 기업 사원들한테 강제성 같은 것들을 부여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그 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원들에게 뭐 이러면은 뭐 인센티브를 주겠다. 뭐 아니면은 기업에서 뭐 금지하고 있는 그런 행동들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뭐 인사고과에 불리하게 작용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모든 국민들에게 해당하는 그런 경제적 유인은 아니잖아요. 그죠? 강제성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그래서 유도를 하는데 어떤 걸 유도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제. 뭔가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죠? 특정 행위를 하도록 유도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긍정적 유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반대로 무엇을 하지 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부정적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서 긍정적 요인을 뭔가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긍정적 요인을 준다라는 말은 그죠? 편익을 높이고 기회비용을 낮추는 형태의 유인을 제공하겠다는 뜻이고, 반대로 뭔가 하지 않도록 하는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부정적 유인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편익을 낮추고 기회비용을 높이는 형태의 유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 선택과 경제적 유인은 이런 식으로 관련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긍정적 요인은 이런 게 있죠. 네, 편익을 높이고 기회비용을 낮추는 그런 어떤 대표적인 예시들이 나와 있는데요. 에코 마일리지 제도 뭐 같은 것들, 네, 그죠?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게 되면은 그 마일리지 같은 것들을 제공해주고 상품 구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경남에지 그죠? 경상남도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뭐 이런 상품권 같은 것들 많이 하고 있죠. 할인 상품권 같은 것들 많이 하고 있죠. 뭐 녹색 상품권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수산 상품권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잘 안 사셔서 모르겠지만은 그 지역 상품권을 사면은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를 뭐 8만 원에 살 수 있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시장에 가서 결제를 할 때는 10만 원어치를 결제를 하는 거게 되는데, 실제 내가 든 돈은 8만 원인 거죠. 그런 식으로 지역 상품권을 계속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편익이 높아지는 거죠. 예. 도미노 피자 반값 할인 쿠폰 이런 것들도 그죠. 이거는 기업 입장에서 하는 거죠. 여기 있는 것들은 뭐 아이고, 여기 있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 그죠? 정부에서 유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지만은 여기는 기업이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인 거죠. 그죠? 여기가 그 SKT였던 것 같아요. SKT에서 이런 식으로 반값 할인 쿠폰 이러면서 제로데이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쿠폰을 받았죠. 어쨌든 피자 방 이거를 가지게끔 하면은 쿠폰을 받는 행위를 유도를 할 거고, 더 나아가서는 야, 팀 멤버십에서 이런 거 한대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죠? 키워드를 많이 쓰려고 하겠죠. 그 뒷광고 아닙니다. 뒷광고 아니고 뭐 돈 받은 거 없어요. 그냥 한 소리 예시예요, 예시. 자, 오해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키워드 같은 것들을 많이 쓰게 되겠죠. 그런 걸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쿠폰 발행 같은 긍정적 유인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부정적 유인은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 하면은 이제 뭐 기회비용 높이는 그런 것들을 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일회용품 규제 정책 같은 것들이 요즘은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죠. 이거는 주로 이제 정부에서 많이 하고 있는, 제가 이거 눌렸는데, 정부에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이제 보시면 그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뭐 법률이라고 하죠. 사용 규제 위반하면은 뭘 부과한다고요? 과태료 같은 것들을 부과해 버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게 뭔지 좀 애매해 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뭐냐면요, 제가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게 지방세, 네, 지방세라든지 방귀세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동물 방귀에 세금 붙인다는 뭐 이런 얘기들은 가끔 이제 다른 국가에 있는 일들로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냥 돼지저금통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의도한 거는 어쨌든 지방세나 이제 방귀세 같은 것들을 부과하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본 거고요. 그죠? 동물 이제 공장식 축산이라든지 그런 것들 하는 업종들한테, 야, 너네 공장식 축산으로 인해 가지고 얘들이 자꾸 방귀 껴가지고 기후위기 같은 것들 생기니까 너네 그 키울 거면은 방귀세 내고 키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 통해서 공장식 축산 같은 거를 그죠? 공장식 축산을 하지 않게 뭐 이렇게 저지하는 그런 어떤 유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연공원 위반 시 공원법 위반 시 과태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이 자연공원에서 뭐 상해 같은 거 하지 말라 뭐 이런 거예요. 그죠? 대피소 같은 데서 이렇게 깡소주 먹고 있지 마. 담배 피지 마. 뭐 시설 훼손 같은 거 막 하고 막 나무 이렇게 막 꺾고 그러지 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이 다 부정적 요인이죠.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는지 한번 잠시 영상 멈춰 보시고 뭐 긍정적 경제 요인, 부정적 경제 요인 뭐 어떤 것들이 있어 왔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생각해 보시고 네, 저는 더 이상 예시를 들지 않겠습니다. 왜 앞에서 충분히 많이 들어드렸잖아요. 예, 너희들이 생각해야지 이제 그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 유인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었죠? 저랑 같이 여러분들이 투표도 했었고 해서 다양한 유인들을 만들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쨌든 만들었던 긍정적 유인 같은 것들은 그죠? 어, 뭐 수업 때 뭐 칭찬 같은 거 받으면은 뭐 메디코를 준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 혹은 이제 반대로 그죠? 부정적 유인으로 부정적 유인 같은 경우에는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뭐 하게 되면은 뭐 벌금으로 메디코를 부과하겠다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무임승차 그죠? 무임승차 하면은 뭐 메디코를 뭐 부과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세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긍정적 요인 쉬워요. 그죠? 긍정적 요인은 뭔가를 하게 만드는 거고 부정적 요인은 뭔가를 하지 않게끔 만드는 그런 요인들을 유도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시행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함께 했었던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긍정적 경제 요인이라든지 부정적 경제 요인 같은 것들이 일상생활과 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런 사실을 조금 잘 기억하시면서 이 내용은 조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